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언젠가는 고객에게 알아준다는 생각으로 1년, 2년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6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사왕 임사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상 뼈 빠지게 일해도 장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오랜 시간 일하면은 당연히 음식도 더 맛있어지고 서비스도 더 좋아져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기 샤브샤브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저희 브랜드가 아닌 기존에 하던 원래 매장을 무료로 컨설팅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제가 샤브샤브 전문점을 갔었고요. 어제는 중식 전문점을 갔었어요. 여기 갔더니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정말 모든 걸 다 직접 만들어요. 정말 요만한 소스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칠리 소스, 뭐 땅콩 소스, 이런 샤브샤브에 먹는 것들인데 사실 제품들이 어떻게 더 익숙하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정성이라 생각하고, 육수도 보통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끓이는 경우도 있고요. 면도 직접 볶고 모든 걸 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집중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들 알아주고 사람들이 이 정성에 대해서 다 열광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다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샤브샤브 집으로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절임이 나왔다, 깍두기가 나왔다. 고객들은 반찬이 맛있다고 해서 재방문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메인이 핵심인데, 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게 된다? 그럼 결국은 일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람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음식도 늦어요. 세팅도 해야지. 하나하나 다 만들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또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야지. 자연스럽게 음식도 늦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손이 많이 가서 일은 힘드니까 직원 뽑아야지 인건비가 올라가지. 거기에 대해서 손이 또 많이 가는 음식들로 인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많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음식 속도는 떨어지지. 이렇게 되면 계속 악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결국은 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일하는데 지쳐가지고 매장 관리 소홀해져요. 그러면서 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모든 걸 내가 다 가져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맛은 주관적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정성이 들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고객들이 느꼈을 때 확연한 맛이 차이가 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대표님, 어떤 부분을 주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손이 많이 가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메뉴로 하면 우리 매장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메밀도 직접 자가제면으로 하는 메밀, 라멘도 자가제면이 들어가고 있고 우동도 자가제면이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메밀도 되게 싸게 생각했던 건데 자가제면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죠. 공장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메밀 함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냥 고객들은 더 좋은 제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우동도 똑같아요. 전에는 냉동 우동 가지고 잠깐 데쳐서 나갔던 건데, 저기 홍대는 카덴도 있고 교다이 하나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줄 서서 먹어요. 왜? 기존의 냉동면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정말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것들에 정성을 주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김치 준 제품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김치 되게 맛있다고 해서 막 찾아가진 않아요. 메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완전 독보적인 진짜 정성이 들어가는 것들이면 아예 쇼잉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진짜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정말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18시간씩 일하면서 사소한 것에다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차별점이 될 수 있는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망하지 않는 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 백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남들이 하기 귀찮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면 만들고 하는 거 당연히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고객한테 내가 진짜 정성 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기존엔 고객들이 못 봤던 것들은 냉동 상품이었지만, 내가 직접 이런 면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 육수도 말 그대로 진짜 눈앞에 끓이는 거 보여줘야 돼요. 뒤에 숨어가지고 정성이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가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메뉴는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 없이 그냥 나만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결국 내 메뉴의 본질을 찾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시제품을 사용한다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메뉴 개발을 직접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사실 시제품하고 같이 섞어 쓰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요즘 너무나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제품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제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소스나 제품을 뭐 찾는 것도 큐레이팅이라고 하는데, 또 큐레이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굳이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겠다
힘들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인건비 더 써야 하고 직원들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싸거나 그런 것 부분도 조심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쵸. 샤브샤브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기는 이렇게 정성돼서 팔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소고기에 정말 많은 야채와 그리고 볶음밥도 해주고 면사리, 칼국수 면사리까지 주고 그러는데 9,900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팔아도 수익이 안 남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안 남을만 하다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싸게 파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샤브샤브도 데쳐 먹는 음식이잖아요. 허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라고 얘기했어요. 추가되는 토핑들에 대한 것들, 어묵이 될 수도 있고 두부도 있을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추가 메뉴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객단가를 올려주고 9,900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의 미끼 상품이고 허거나 마라탕처럼 고객들이 더 첨가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설정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식 같은 경우는 2,9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000원 올렸대요. 그래도 3,9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큰 실수하고 있던 게 있어요. 짜장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간짜장이 있고 물짜장이 있어요. 2,900원이면 간짜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단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물짜장은 말 그대로 이 간짜장에 물 부어서 전분 풀어서 이제 양을 불리는 건데 물짜장 만든다고 하더라도 2,900원이면 사실 안 남는 구조예요. 짜장면 같은 경우는 2,900원에 팔고 있는데 볶음밥이랑 탕수육을 빼버렸더라고요. 중식에서 볶음밥이 원가가 제일 좋아요. 짜장면을 미끼로 갔어야 하고 볶음밥이나 탕수육이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남겼어야 하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짬뽕은 4,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4,900원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볶음밥 같은 경우는 하나 원가가 1,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원가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수익을 남길 수 있고 탕수육은 기본 13,000원 정도 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홍콩 반점을 보더라도 짬뽕 시키고 둘이서 먹으면 탕수육은 기본적으로 하나 시키고 아니면 군만두를 시키던가 짜장 짬뽕 시켜서 먹으면서 판매단가 올려주고 수익을 높여주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2,900원으로 인해서 판매를 많이 내가지고 정말 죽어라 일은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결국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손은 많이 가요. 뭐 안 남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는 하면 안 되냐? 아니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추가 토핑을 넣어서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미끼 상품, 싸게 팔 거면 그걸 미끼 상품 잡고 거기에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세트를 구성하는 거. 세 번째는 차라리 국밥이나 이런 것처럼 대량 조리가 가능한 거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서 그냥 넣고 불만 조절해서 국물을 계속 우려내는 형태 있잖아요. 그리고 토핑 정도만 좀 들어가는 형태. 그 주문 들어오면 1분 안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면 괜찮습니다. 일이 단순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도 편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제 사모님 말씀은 일의 양을 늘리지 않더라도 메뉴를 추가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윤을 발생시키고 좀 더 가게 장사가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쵸. 메인은 당연히 힘을 줘야 돼요. 그 외에 잘 자라는 부재료들 있잖아요. 반찬이나 그렇게까지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메인의 푸짐함과 플레이팅 그리고 맛이거든요. 나머지에는 정성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는요. 100 중에 메인을 80으로 잡고 나머지 사이드를 20% 정도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 아마도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매출이 올라갔을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제 메일로 많이 문의가 와요. 당연히 상담은 해드리고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보시고 어떤 형태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저희 브랜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하는지에 대한 것들, 시스템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직접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요. 외식업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일한다고 정말 뼈 빠지게 진짜 일한다고 해서 장사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집중할 건 집중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사업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왕 임사부 임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